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여러분들이 유학을 오면은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제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오늘 제가 이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짐이 다 빠졌어요, 마침.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아파트의 구조를 좀 보여주면서 유학생으로서 아파트를 구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형적으로 미국 아파트들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일단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방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아파트들은 렌트를 살게 되면 냉장고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굳이 냉장고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정말 실제로 본 적 있어요. 한국에서 이민을 오신 분이 한국에서 쓰던 냉장고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한국은 220V잖아요. 근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110V예요. 이게 110V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트랜스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변압기에다 연결을 하면은 전자제품 수명이 짧아지고요. 그리고 발열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던 그런 냉장고는 가져오실 필요 없고요. 그냥 팔아버리세요. 팔아버리고 몸만 오시면 돼요. 미국의 대부분의 월세집 아파트들은 이렇게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를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의 이런 월세 아파트를 보면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가스레인지에 해당하는 이제 스토브탑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보통 이런 오븐이랑 같이 있는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오븐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케이크나 뭐 쿠키나 빵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오븐이 있고요. 그 위는 이제 스토브탑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조리를 해 먹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방식으로 여기가 뜨거워져서 냄비에다가 뭐 이렇게 음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식기세척기입니다. 이게 식기세척기인데 음식을 다 먹고 여기다가 접시랑 숟가락, 포크, 그릇들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이제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를 넣어주고 이거를 이제 가동을 시키면 이 안에서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그 집어넣은 세제를 가지고 얘가 물을 분사해가지고 설거지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예요. 식기세척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제 생각에 한 70%에서 80% 이상의 아파트들이 이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좀 싸구려 아파트들은 식기세척기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미국에서 집집마다 식기세척기를 쓰는데 본인만 안 쓰면 나중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거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거의 표준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있고 없고가 삶에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요. 특히 학생 같은 경우는 설거지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밥만 먹고 여기다가 그냥 휙 던져놓고 그냥 이렇게 세척해 놓으면은 설거지 하는데 시간을 엄청 아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기세척기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식기세척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봐주세요. 요것 때문에 설거지에 뭐 매일 한 30분씩 뭐 설거지에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이 자동 식기세척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살아보니까 웬만한 아파트에는 식기세척기가 다 있어요. 그 식기세척기를 영어로 디시워셔라고 합니다. 디시워셔. 접시 닦기 뭐 그렇게 말하는데 디시워셔가 웬만한 아파트는 다 있는데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손으로 여기 싱크대에서 퐁퐁으로 손으로 이렇게 설거지 하려면 얼마나 귀찮은데요. 그러니까 식기세척기 꼭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챙겨야 될 거는 바로 이 세탁실이에요. 자, 주방에 지금 바로 세탁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에서 영어로 세탁기를 워셔라고 하고
그 옆에 이거는 드라이어예요, 드라이어. 그래서 드라이어인데, 자,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자, 세탁기는 뭔지 알죠? 세탁기. 자, 영어로 워셔라고 한다 그랬죠? 자, 여기다가 이제 빨래를 집어넣고, 이제 빨래를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세제를 넣고, 이제 다이얼을 돌려서 이제 세탁을 마치면, 자, 이제 세탁이 다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걸 꺼내서 이제 뭐 베란다 같은 데다가 건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웬만하면 다 드라이어를 쓰고 빨래를 베란다에다 널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빼가지고, 이게 드라이어거든요. 드라이어가 이제 이걸 집어넣으면은, 넣고, 닫고, 돌리면 이제 여기서 핫스팀이 나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돌아가면은 빨래가 다 말라요.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바로 입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워셔랑 드라이어는 이렇게 보통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 세트에 있는데, 자,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미국 아파트들 중에서 많은 아파트들이 이 드라이어랑 워셔가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인룸 워셔 앤 드라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계약할 때 그 말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좀 싸구려 아파트들은 인룸 워셔 드라이어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안에 세탁기랑 드라이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파트 단지에 공용으로 쓰는 코인 런드리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비추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거든요.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막 개 빨래를 막 거기다 막 빨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방 안에 세탁기, 자기 세탁기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용으로 쓰면은, 저도 예전에 이제 학생일 때 가난할 때 좀 싸구려 아파트들은 공용으로 쓰는 세탁기 건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옆에 이제 동전 넣는 함이 있어가지고 동전 넣고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는데,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막 되게 더러운 것들 있잖아. 막 걸레나 막 바닥에 있는 그런 뭐랄까 오래된 카페트나 막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집들이 그런 걸 그냥 거기다 막 넣고 돌려버려요. 어떤 사람들 막 신발도 그냥 빨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후에 내가 빨래를 쓰면 너무 막 이렇게 위생적으로 안 좋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데는 아파트는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체크하실 때 반드시 집 안에 인룸 워셔, 인룸 드라이어가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제가 불을 좀 켜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저희 집 세탁실이고, 여기가 건조기 드라이어, 그 다음에 이게 세탁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할 게 에어컨이 있는지 유무입니다. 자, 특히 더운 지역 같은 경우 에어컨이 있는지 중요한데, 자, 이 집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키면 됩니다. 더울 때. 근데, 자, 어떤 싸구려 아파트들은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 틀고 살아야 되는데, 특히 더운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더운 지역에서 에어컨이 없는 집에 사는 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에어컨이 꼭 있는지 확인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에어컨이 없다 그러면은 본인이 휴대용 에어컨이 있거든요. 포터블 에어컨이라고 해서 이게 창문을 열고 이 창문에다가 간이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포터블 에어컨도 팔긴 하는데 뭐 500불 이상 하니까 웬만하면 집안에 에어컨이 있는 집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게 히터입니다. 히터. 자,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투베드인데, 자, 히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두 번째 방을 좀 들어가 보면, 자, 히터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국처럼 바닥이 뜨거운 게 아니라 미국은 대부분 카펫이에요. 카펫이고, 이렇게 벽에 옆에 이렇게 전열선이 달려 있어요. 이게 전기거든, 전기 히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 벽에 온도를 조절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꺼짐, 그리고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인데 이게 지금 화씨예요. 화씨, 섭씨가 아닙니다. 섭씨로 막 70도 올라가면 사람은 죽겠죠. 이건 화씨예요. 화씨 70도면은 뭐 대충 제가 지금 환산이 잘 안 되는데 대충 한국 섭씨로 뭐 20 몇 도 정도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씨죠. 그래서 보통 한 70 몇 도쯤에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자,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따뜻한, 열이 이렇게 방 안을 대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겨울이나 뭐 늦가을에 좀 추울 때 이렇게 히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히터가 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히터는 보통 미국은 전기 방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세 같은 거 이제 좀 히터를 난방을 하는 계절에 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천장을 보면은 한국은 보통 아파트 천장에 형광등 있죠. 근데 여기는 형광등이 없어요. 지금 낮이라서 지금 자연광으로 이렇게 밝은 거지 밤 되면 깜깜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벽마다 이렇게 플러그가 있죠. 그래서 스탠드를 사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따로 별도로 사서 두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왜냐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미국 아파트들은 천장에 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각자 스탠드를 사가지고 이렇게 코너마다 놓고 집을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장도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 벽장으로 돼 있어요. 붙박이 벽장. 그래서 이렇게 열고 닫고 여기다 옷 놓고 닫아볼게요. 닫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붙박이 벽장이라는 거.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뭐 화장실 뭐 이렇게 생겼죠. 뭐 이런 건 뭐 한국에도 똑같은 트니까요. 뭐 변기 있고 샤워실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베스고요. 이게 지금 투베드룸 투 베스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일로 가면 보시면 사실 여기가 안방이죠. 여기가 첫 번째 방이죠. 사실은 여기가 안방. 그리고 안방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화장실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붙박이 벽장 이렇게. 미국에서 그래서 뭐 농이 필요가 없어요. 붙박이 벽장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긴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 샤워할 수 있는데, 그리고 화장실, 그 다음에 세면대죠. 세면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여드린 게 투 데스, 그러니까 방 2개에 화장실 2개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베란다예요. 베란다에다가 보통 뭐 이제 짐을 놓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야외 테이블 놓고 밖을 보면서 뭐 밥을 가끔 먹거나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죠. 거실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화재 경보기나 자, 저런 일산화탄소 검출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방에 불이 나거나 뭐 요리하다가 뭔가 음식을 태워 먹거나 그러면은 경보기가 울려요. 그래서 소방서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음식 태워 먹을 경우에 저 디텍터가 막 경보가 울리면 재빠르게 어떻게 되냐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방 안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 저게 다시 꺼지거든요. 그렇게 빨리 그 동작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저게 울리게 되면은 이제 집주인이 나중에 알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저걸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소방서가 출동할 수도 있어요. 뭐 이웃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저게 자동으로 소방서랑 연결되어 있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서 뭐 관리비로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장을 보시면, 자, 여기 부엌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노란불을 써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이닝 에어리어에서 여기가 이제 식탁이 있는 곳인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집 안에 노란불을 씁니다. 자, 부엌도 제가 불을 켜드려보면 부엌도 노란불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웬만하면 노란불을 쓰거든요. 그게 미국 사람들 정서가 저녁 되면은 뭐 5시 넘어서 해가 지면은 사람이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 저녁에 막 집에서 막 일을 하거나 막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좀 릴렉스 될 수 있는 불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미국 사람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도 하얀 조명 쓰잖아요. 그래서 밤새도 낮처럼 환해가지고
밤에도 뭔가 이제 일을 하려고 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뭔가 저녁에 뭔가 하려고 이렇게 박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정서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 오시면 저렇게 노란불이기 때문에 좀 적응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유학 갔을 때는 저 노란불이 너무 정서상 안 맞아가지고 저 전구를 다 뺀 다음에 한국식으로 하얀 불을 끼고 밤에도 하얗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적응돼가지고 노란불에 익숙합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내면서 그냥 다시 한번 한 바퀴 쭉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아까 제가 식기세척기랑 세탁기, 건조기가 집에 있는지 꼭 알아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냉장고는 안 사도 된다고 그랬죠. 전자레인지도 웬만하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보다 미국은 카펫을 쓰기 때문에 집안 공기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소기를 좀 잘 빨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다이슨 광고하는 건 아니고 다이슨이 흡입력이 좋아가지고 저는 다이슨을 씁니다. 저 카펫 빨 때 너무 좋더라고요. 카펫이기 때문에 먼지가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재채기가 많이 나와요. 때문에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붙박이 벽장 다 있고 장롱 안 사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보통 이렇게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스팟을 줍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